안녕하세요. 저는 워민코리아 청년위원회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봉사자 교육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봉사자 교육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워민코리아라는 단체와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워민코리아는 이 청소년들을 위한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2014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한 저희의 대표님께서는 20여 년간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오셨으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대외활동의 기회를 열어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전문 분야 멘토분들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문사회, 교육, 공과, IT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멘토분들과 함께 저희가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위원회입니다. 저희 청년위원회는 이 워밍코리아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또 직접 주도하고자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위원회는 매년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다양한 주요 사회적 어젠다를 바탕으로 각 분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고 또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청년들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핵심 운영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활동들의 종류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공모전, 학술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기획하기도 했고요. 또 소외계층이나 수혜 대상을 대상으로 봉사나 다양한 후원 활동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저희 워밍코리아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 또는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노하우나 또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기관들의 사회 공헌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도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아래에 보시면 세이프 드라이빙 챌린지라는 것도 하고 있었고 또 세 번째 보시면 독거노인 떡 연탄 나눔 등의 다양한 행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매 겨울마다는 이제 연탄이 필요한 동네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의 연탄 나눔이라는 행사도 대규모로 진행을 한 바 있으며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 방학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동아리 행사나 어떤 의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전시대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잘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될수록 이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전시대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 오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봉사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VR 만들기 체험이나 혹은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오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활동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전시대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활동은 민간주도 유일 최대 규모 청소년 행사로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동아리의 어떤 목적이나 의의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그런 되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동아리에 대한 가치나 그런 이슈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매 겨울이나 여름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로써 저희가 단체에 대한 활동이나 단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봉사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봉사의 정의 혹은 봉사의 개념이란 어떤 것일까요?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여 행동함 또는 그런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쓰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나왔던 정의들을 한데 모아보면 공통적으로 헌신, 대가 없는, 자발적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곤 하는데요. 과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봉사를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앞서 뒤부터 말씀드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회장님의 병수발을 들었다면 이 행동은 봉사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추후
답변을 드릴 때 본인이 생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몇 달 전까지 잘 살던 친구가 갑자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졌는데 내가 생계 지원을 해줬다면 이것은 봉사일까요? 아닐까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내가 사진 찍는 재능이 있어서 동네 어르신분들의 장수사진, 즉 영정사진을 찍어드렸다면 이것은 봉사일까요? 아닐까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숙자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면 이것은 봉사일까요? 아닐까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에펙 정상회담의 스텝으로 참여하여 의전, 통역, 가이드 등의 역할을 했다면 이 활동은 봉사일까요? 아닐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셨을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답변하셨을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내 마음이 움직였는지, 내 비용을 썼는지, 내 시간을 썼는지 등과 말입니다. 여기서 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닌 내가 봉사를 하는 대상입니다. 봉사로서 의미를 갖는 이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법정 저소득층 대상을 위한 활동. 두 번째, 사회 공익적 가치가 있는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회장님의 병수발을 들은 행동, 과연 봉사일까요? 봉사의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및 사회 배려 대상일 때 그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그 기업의 회장과 같이 사회 배려 대상이 아닌 사람을 도울 때는 봉사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헌신활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진 친구를 도와줬던 이 활동, 과연 봉사일까요? 사례 1번과 같은 사유로 봉사보다는 개인적 신념이 바탕이 된 헌신활동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단 친구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져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이유라면 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장수사진을 찍어드렸던 이 활동, 봉사일까요? 사례 1번 그리고 2번과 같은 사유로 이 촬영 자체만으로는 봉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촬영자, 즉 이 어르신분들이 소외계층일 경우에 해당되며 나의 재능을 무상으로 기여한 것보다는 누구에게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를 다루는 대학생 토론회에 참여해 노숙자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활동, 봉사일까요? 토론, 전시, 캠페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결과물이 실제로 수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일 때 봉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간 정보만 공유하고 후속 활동이 없는 토론회는 봉사로 인정되는 편이 아닌 거죠.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이 에펙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이 활동, 과연 봉사일까요? 네 번째 사례와 유사한 행사지만 이 학생 간의 단순 토론회가 아닌 국가, 지자체, 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실제 국익을 도모하는 활동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봉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5가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이 봉사 대상, 소외계층, 공익주제 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 봉사의 의미는 소외계층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지원하거나 공익성 있는 사회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앞으로는 이 봉사의 개념을 생각해 보실 때 이 2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호 물품 만들기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구호 물품 만들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이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위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 UN SDGs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개념은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세계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또 이행하기 위한 어젠다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워밍코리아는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만들면서 1365를 통해 봉사 시간을 제공하면서도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완성된 제품들은 제3세계에 보급하고 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UN SDGs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링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링크이니 한번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입니다. 해외 아동 교육 지원, 해외 아동 위생 지원, SDGs 포럼, 청소년 활동 전시회, 봉사활동 개발 모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밍코리아는 2015년 유엔에서 SDGs 의제가 채택된 이후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양한 유니세프 혹은 UNFOG, UNPOG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구호 물품은 되게 다양한데요. 저희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가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통 만들기입니다. 이 필통 만들기는 여러 개의 나무 블록을 이 도안에 맞게 꽂아 끼워주시면 완성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키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필통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 필통을 혹은 아동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교육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그런 키트입니다. 이것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3시간 봉사 인정이 되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키트에 있어서도 총 3시간 봉사 인정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연 치약 만들기입니다. 소분된 재료들을 보내드릴 건데 종이컵 등에 부어서 섞은 후에 튜브 용기에 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키트입니다. 이 또한 똑같이 3시간 봉사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 마스크 만들기입니다. 재단된 천, 실, 바늘 등을 함께 키트에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 바느질로 간단히 완성해 주시면 이 마스크가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바느질이다 보니까 이 마스크 만들기는 총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무래도 오래 걸린 만큼 더 뿌듯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래동화 번역 봉사입니다.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한 전래동화 교재입니다. 7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7페이지 정도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베네쩌고리 랜덤 키트 만들기입니다. 이 베네쩌고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가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사용하게 된 어떤 물품인데 베네쩌고리, 모자, 턱받이 중에 랜덤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80% 정도까지 완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렵게 바느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쉽게 완성이 가능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구호 물품은 총 3시간 다 봉사 인정이 되시며 이 랜덤 키트 제작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 읽기와 엽서 쓰기까지 포함된다는 점 모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키트를 만드는 봉사, 그럼 봉사 인정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성인분들은 이제 구호 물품을 직접 구매하시고 또 물품을 수령해서 키트를 제작하신 다음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그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통해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또 완성하신 후에 그 물품들을 저희 쪽으로 회송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완성품들을 한데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배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초, 중, 고등학생, 미성년자 분들께서는 이제 학교 단위나 5인 이상의 동아리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한데요. 그분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물품을 배송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행사를 진행해주시는 분들과 이제 교육 일정을 또 협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원래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키트를 다 만드시면 그 키트를 저희가 회수를 해서 똑같이 해외에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키트 받으실 때 이 좌측 이미지와 같은 안내문이 함께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필독해 주셔야 합니다. 필독해 주시고 봉사 인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안내문 우측 상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으실 겁니다. 이 QR코드를 핸드폰을 통해서 찍어보시면은 신청서가 하나 뜹니다. 그 신청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다양한 항목들을 채워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봉사 인증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 과정과 그리고 물품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안내문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만드신 완성품은 반드시 회송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보내는 분 성함을 꼭 봉사자 성함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단체로 한 번에 보내시게 되는 경우에는 각 완성품마다 본인의 이름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모두 다 거치셨다면 저희가 2주 내로 반드시 1365 포털을 통해서 봉사 인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1365 인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1365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까 2주 후에 혹은 2주 내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나서 어디에 보내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9년 라오스 푸른 하늘 배움터에 저희가 저금통 300개, 비누 300개, 비누 키트 200개, 그리고 미용이랑 후원금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트남의 SOS Children Village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비누 100개, 저금통 100개, 베네저고리 20점, 비누 키트 100개, 이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후원금까지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오스와 베트남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도 꾸준히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도 베트남에 보급을 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필리핀에도 보급을 했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저희가 꾸준하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기성 제품들을 사서 기부하는 게 당연히 더 완성도도 높고 저렴하지 않나요? 왜 굳이 번거롭게 위생 키트를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호 물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총 3가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시장 보호입니다. 국내의 수많은 NGO들이 제3세계의 기성품 구호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구호 물자들이 개인 간 거래로 악용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성도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호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호 물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단체 활동 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이러한 교육은 수혜자 그리고 공여자에 대한 옳은 이해와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여와 공유입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수혜 대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어떤 증거물과 그리고 또 즐거움과 그리고 참여 과정에 주위에 공유하고 있다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지역시장 보고 교육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와 공유까지 이 3가지 장점을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 직접 제작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안내해 드릴 사항은 모두 마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해외에 있는 어떤 아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으니 열심히 혹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코리아 청년위원회 이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